오늘 진행을 맡은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정말 순식간에 이제 100분이 진행하는 그런 작품이었고, 제가 올 여름 가장 기대한 작품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 네, 오늘 세 분 나오시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간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객석 질문 받는 시간인데요. 질문해주신 분들에게는 뭔가 조그만 선물이 있습니다. 비행기 탈 때 필요한 선물 드린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오늘 시간도 부족하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하정우 배우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 연출한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자리가 처음인데 재미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제킹 연출한 김성환 감독이랑 같이 아수라 때 같이 일했던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이 릴레이 토크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가장 김성수 감독이 나오셨는데, 사실 저는 아수라라고 하는 영화에 참여했다고 하는 분들을 만나면 되게 좀 경외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영화를 하셨을까? 정말 힘든 영화를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김성환 감독님께서 바로 이제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 조감독이셨고, 사실 뭐 아수라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영화에서 맹활약해 오셨는데요. 두 분의 인연, 그리고 김성환 감독은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무엇인가요? 김성환 감독은 당시에 2014년인가 15년 그 무렵에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조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분을 모셔가려고 하는 아주 어려운 분이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랑 같이 일할 만한 감독이냐를 이렇게 인터뷰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에서 잘 해갖고 김성환 감독이 저랑 같이 일하게 되는데, 같이 일하면서 정말 이제 비록 조감독 역할이지만 저희가 이제 저보다 연배는 어리지만 제가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감독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깍듯하게 감독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라라는 영화가 이제 사실 사람들한테 사랑받지도 못하고 평판이 좋은 영화는 아니지만, 그 아수라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해주신 분이 김성환 감독입니다. 이 자리 빌어서 고마워요. 뭐라는 답변해 주세요. 네, 감독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한 90%는 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의 어떤 진실이 있는데, 감독님이 저를 항상 김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조 감독으로 일할 때. 그 의미를 사실 잘 몰랐는데, 촬영하면서 감독님께서 어떤 얘기하신 의미를 제가 좀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어떤 감독으로서 조감독이지만 감독으로서 작품을 대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처음 감독님한테 연락 받았던 날이 기억이 나는데, 저 어떤 작품에 추가 촬영하고 있는 어떤 다리 위였어요. 다리 위에서 추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이제 저 김성수입니다 이러시길래 예 네 하고 정말 당황했어요. 그때 너무 당황했는데 감독님이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만나 뵙고, 너무 감독님에 대한 어떤 이 영화 일을 하는 분들은
존경심이 아마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저도 그런 마음에서 감독님과 작품을 하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었고 정말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다시 한번 제가 일해왔던 그 시간들과 모든 것들을 다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반성을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감독님한테 일단 뭐 질문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면 그 제목이 하이제킹인데 사실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 장르명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이런 하이제킹 영화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 뭔가 저는 이게 이제 실화라는 걸 알고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오늘 특정한 정보 없이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와 저게 저 당시에 실제로 있었나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되게 놀라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 이 실화에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좀 그거보다 조금 들어보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제일 처음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게 제가 같이 작업했던 김경찬 작가님이라고 1987 각본을 쓰셨던 김경찬 작가님인데 그냥 우연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비행기에서 폭탄이 터졌는데 해변에 불시착을 했다. 그때 승객들 전원이 생존했다. 라고 딱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났나에 대해서 궁금해서 작가님한테 이걸 왜 빨리 글을 안 쓰셨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뻥일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진실되게 이제 다가가면 아마 저희가 그 상황들을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감독은 누가 하지? 그러시길래 좋다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 멀리서 찾으시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비슷한 질문을 이제 하정우 배우님께 드려보면 이번 영화에서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정말 멋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하정우 배우를 워낙 좋아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좋아했던 하정우 배우의 모습이 있는 영화들을 생각해 보면 사고가 터널에 갇혀 있는 터널 이라던가 아니면 방송국 스튜디오에 갇혀 있는 더 테러 라이브 이런 영화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번 작품도 뭔가 이제 이 고립된 비행기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좋아했던 그 하정우 배우의 모습이 이번 영화에 굉장히 집약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더군다나 이 캐릭터 자체가 너무 뭐랄까 되게 울림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품을 택하신 이유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제 영화의 선택 기준은 늘 한결같은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재밌고 이야기가 재밌고 이 이야기가 관객분들과 같은 그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을 이제 처음 받고선 시나리오를 읽는데 거칠긴 했었어요. 이게 거의 초보 수준의 시나리오를 받고선 좀 거칠긴 했는데 그 안에 담겨진 이 이야기의 맥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느꼈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에 가서 이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굉장히 예상치도 못한 먹먹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감정이 굉장히 좀 놀라웠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이 시나리오를 그 수리남 촬영 현장에서 대기를 하면서 읽었는데 굉장히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잖아요, 현장이라는 데가. 근데 그 대기실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감정까지 느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물론 김성환 감독을 1987이라는 작품에서 처음 만났었고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인간적인 매력에 굉장히 저 역시도 굉장히 빠져들었었죠. 네, 같이 동갑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제 본명이 김성훈인데 같이 성자 돌림이기도 하고 그래서 김성수 같은 그렇죠. 주성철 기자님 다 우리 성자 돌림 뭐 이렇게 모였는데
그 두 가지가 아마 김성한 감독님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과 현장에서의 정말 베테랑 같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빨리 감독 데뷔를 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감독님 같은 아우라가 현장에 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이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연기하신 그 태인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오늘 이제 그 게스트가 이제 김성수 감독님이다 보니까 제가 좀 어떻게 좀 연결을 지어보려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 일단 그 서울의 봄과 이 하이제킹 좀 닮아 있는 부분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드라마라는 점이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몰입감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서울의 봄에서 그 정우성 배우가 연기한 이태신 장군이라고 하는 캐릭터랑 저는 태인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뭐랄까 굉장히 엄청난 딜레마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비에 서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랄까 그 서울의 봄의 그 이태신과 이번 작품의 태인은 너무나도 멋지고 근사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김성수 감독님께서도 이 태인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굉장히 매료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김성수 감독님께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는 이 영화를 편집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론 대급 시사하는 일주일 전에 한번 보고 오늘 이제 아까 좀 시작하고 나서 다시 잠깐 들어와서 보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수직 비행하기 직전에 그 제일 아까운 장면을 놓쳐서 좀 안타까운데 그때 거기까지 봤는데 와 저는 영화에 대한 몰입감으로서의 하이제킹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일주일